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예상은 뭐 한 1% 정도 는- 코스피가 네. 오르는 걸로 나오고 코스닥 한 0.8% 정도 네. 오르는 걸로 나오네요. 자, 그렇게 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는 21포인트 정도 좀 예상으로는 네. 올라서 한 1% 가까이 좀 비교적 크게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요즘에 강한데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다 오늘 일단 오전 출발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미국의 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마이크론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쏙수 이런 거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버전을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또 불을 좀 지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결국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 호가가 1.78%, 좀 비교적 크게 올라서 출발할 것 같고 지금 예상 호가로 네이버가 한 2% 이상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4% 정도, 카카오페이가 2%.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좀 출발이 좀 상대적으로 또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한 4% 가까이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게임주하고 반도체 기업들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예상가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그러네요.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알테오젠이 한 4% 가까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뭐 펄어비스가 1%, 뭐 에코프로비엠 1.8 이렇게 좀 양호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 다 1% 가까이 좀 오르는 지금 호가로 그렇군요. 예상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막 장이 시작하기 직전이네요. 네. 네. 아, 오늘은 역시 또 관심 많이 받은 뭐 챗 GPT 관련 혹은 뭐 로봇 관련 AI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겠군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요 중소형주는 급락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테마주 있죠. 챗 GPT 아. 그쪽이 급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급등하고요. 아. 반도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내기가 옮겨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장은 9시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염이사께서 또 이렇게 증시 염탐정이라고 해서 자료도 만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자료를 원래 예전부터 만들려고는 했는데 이게 네. 아침에 보고서가 한 몇백 개 쏟아져서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읽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음.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일단 하루에 하나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좀 자료라도 만들어 네. 와가지고 음흠. 그래프 좀 띄워놓고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코스피가 17포인트 정도 지금 올랐는데 0.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2,470에 출발을 했고 네. 상승은 한 596개 정도, 하락은 한 155개 정도로 뭐 거의 대부분 상승 출발했고 좋네요. 7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5포인트 올랐고 0.65%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1029개 종목이 지금 상승세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줬고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한 1% 이상 강세로 출발을 해줬고 네이버가 2.7%, 카카오뱅크가 4%, 크래프톤이 한 4% 가까이 일단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GS 리테일이 어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OCI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3% 가까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이 오전에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고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오늘 각각 1%인데 KB금융이 좀 주주 환원율을 높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높였죠. 이게 26% 정도였는데 한 33%까지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주주 환원 기대로 좋고 또 한국타이어도 최근에 호실적 발표하면서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오늘 좀 양호한 출발인데 네. 다만 오늘 조금 이제 빠지는 기업은 일단 지누스가 한 1.3% 정도 약간 하락하고 있고 중국 소비주죠. 이제 FNF가 1%,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기아가 조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14%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기업들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좀 플러스권에서 좀 양호하게 좋은 출발을 일단 보인 것 같은데 SM도 오르는군요. 네. 일단.
어제 좀 오후에 갑자기 좀 많이 그러니까요. 빠졌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오늘 보면 확실히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좀 가장 선두에 서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SM이 지금 4.6% 급등세 다시 좀 기록하고 있고 네. LX 세미콘이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펄어비스가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죠. 파크 시스템즈, 네페스가 2% 이상 음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한 2% 올랐고요. 원익 QNC가 2%. 그래서 뭐 반도체, 엔터, 뭐 게임주 이런 섹터들이 코스닥 오늘 상위권에 포진돼 있고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들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0.6%,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2%,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0.5 정도인데 뭐 그렇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일단 조금 어제 좀 강했던 기업들 중에 일부가 네. 밀리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좋은 분위기들 이어지는데 이제 미국처럼 약간 챗 GPT 관련된 기업들, 성장주들 음흠. 일단 오늘 강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수는 코스피는 시초가 부근 그대로 좀 한 2,470 그대로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지금 그 상승폭이 좀 올라갔는데 거의 한 6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0.76%.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양시장 모두 다 좀 시초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닌데 강세 흐름은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194억 정도 오전에 매수 들어왔는데 네. 어제 사실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어제요? 예, 어제는 사실 코스피를 팔았죠. 550억 정도 네네. 팔았는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한 800억 정도 좀 뭐 들어왔었거든요. 2차 전지 이런 거 주로 샀나요? 예, 2차 전지하고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근데 또 480억을 팔고 있어요 아침에. 코스닥에서? 예.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어제 산 거에 또 절반을 이렇게 좀 파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 좀 팔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외 기관 한 600억 정도 코스피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래도 전기전자는 좀 샀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도 한 473억 정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업종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업종으로는 외인 기관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개인이 좀 사고 있다. 네. 그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거의 800억 정도 900억 정도 매수를 오전에 좀 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 투자분들이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 연달아 좀 매수하는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면 오늘 가장 센 업종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업종이 가장 좀 센 것 같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 세고요. 네.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각각 2% 올랐고 오늘 크래프톤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란 섹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좀 센 것 같고 인공지능 그 챗 GPT 관련주들 역시 우리나라에선 좀 기업들이 좀 강한 편인데 사실 그동안 좀 가장 강했던 게 코난테크랑 솔트록스가 제일 그렇죠. 강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오늘 오히려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좀 일부 올라가는데 뭐 챗 GPT 관련주가 뭐 예전처럼 막 10% 오르거나 그런 거는 오늘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좋은 출발 보이다 보니까 좀 이쪽 섹터도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여전히 뭐 좋습니다. 지금 뭐 JYP 하이브도 상승하고 반면 SM이 오늘 다시 지금 6% 가까이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어서 엔터주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가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이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요. 오늘 그 에스올 같은 정유주들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반도체 대표주들도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고른데 오늘 좀 특징은 좀 빠지는 쪽은 리오프닝 섹터는 대부분 약합니다. 리오프닝? 면세점, 여행, 카지노 이쪽은 다 빠지고 있고요. 네. 조선주가 오늘도 부진한데 약하네요. 예, 현대미포조선이 어제 좀 어닝 쇼크가 났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21년도에 저가 수주한 물량이 이게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나 봐요. 그 물량이 이게 워낙 좀 싸게 수주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건조하고 1년에서 1년 반인가요? 뭐 그 정도 지나야 반영되잖아요, 네. 실적에. 그래서 그게 좀 잡히면서 조금 실적 좀 우려감이 있어서
어제 급락, 오늘도 한 2% 이상. 아니 근데 이게 하락하고 참 있습니다. 제 기억력이 나쁜 건지 한 1년 전뭐 이때도 그때 성과 좋았잖아요. 성과 좋은데 그때 수주 받은 거는 성과가 좀 좋지만 이제 과거에 좀 안 좋은 게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젠 요거 이제 높은 성과 계약하면 이제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한 작년 한참 전에부터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력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마다 지금까지 좀, 계속 그런다고? 업체마다 좀 다를 순 있어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네. 그 IR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21년도 그 상반기에 네. 좀 저가 수주가 있었나 봐요. 21년 상반기요? 예, 21년 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음. 거기에 4분기에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언제 잡히는 거예요? 딜리바리 될 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한 번씩 인식은 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예, 최종적으로 이제 건조하고 나서 그렇게 음. 잡히는 걸로 하는데, 근데 반면에 그 비상장이지만 현대 3호중공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근데 왜 그럴까요? 한쪽은 굉장히 같은 조선사인데 근데 이제 수주한 게 좀 달랐겠죠. 그리고 미포조선 좀 저가 수주한 게 좀 있었고. 현대 상호중공업 상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밀어준 거 그거는 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밀어준 거 성장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냐 혹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 왜 이렇게 정표가 돼가지? 어이, 나 이, 어이 정신 차려. 근데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은 아시겠지만 LNG랑 컨테이너 섬 위주거든요. 네. 좀 고부가 가치 선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뭐 그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예 아예 어이, 전화번호 몇 번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하고. 그렇게 차이가 심하냐. 아. 예. 그래서 보면 미포조선은 빠지는데 한국조선이랑은 좀 오르거든요. 어? 예. 그래요? 약간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그렇다면 노 프라블럼. 그래서 약간 이제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아. 이제 그래도 22년도에는 고가 수주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네. 이제 기대에 못 미쳐서 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조선주하고요, 그 리오프닝 섹터가 조금 부진하고 다른 섹터들은 뭐 대부분 좀 오늘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 볼까요? 시장은? 좀 더 볼까요? 네, 이 정도. 이 정도 보고, 리포트- 약간 좀 지수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 시작보다? 네, 약간은 좀. 코스닥은 별로 안 밀렸고요. 코스피가 좀 네, 밀렸네. 코스피가 좀. 야, 코스닥은 37이었는데. 응? 778이네 지금. 아까 777이었거든. 아, 37 가방 몰라? 알죠. 777. 예, 37. 야, 진짜 조금 있는 집 애들은 다 37 가방 들고 다니는데. 아, 맞습니다. 없는 집 애들은 37. 청평화시장. 아, 야매. 37 가방이 어. 뭐가 유명했더라. 이렇게 딸깍하면서 이렇게 그래. 딱 들어가는 아, 그거죠. 이렇게 뚜껑 이렇게. 얼마 부럽든지. 야, 아, 777. 아, 777. 지퍼는 YKK. 네. 자, YKK. 그러면 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네. 그 먼저 그 항공업종,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산업분석 보고서 보니까 거의 운송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오늘 산업 쪽에서 갖고 왔는데,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항공 그 LCC 쪽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월달 그 항공운송 데이터가 좀 나와서 그거 좀 잠깐만,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연구원님이 이제 좀 쓰신 자료인데, 어쨌든 이제 그 일본 노선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단거리 노선 이제 수요가 좀 개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여객 수송량이 2022년 이제 10월 이후로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달 이제 국제선 수송량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14% 증가에 좀 그쳐가지고 좀 증가폭은 확실히 좀 둔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회복 탄력 측면에선 좀 정점은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는 계절적으로 좀 여객 수요 좀 비수기다 보니까 이게 항공사의 운항 확대에 따라서 공급 증가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김해공항 등 이런 뭐 충분한 공항,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한 공항 외에도 천주 네. 무안 같은 데도 지금 국제선 노선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애널리스트마다 좀 이게 보는 의견들이 좀 약간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약간 공급 증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증가하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급이 좀 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송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담 완화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제주항공이 좀 서프라이즈한 좀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최근에 이제 환율, 네. 유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국내 항공사들의 지금 주가 자체는 2018년 시총을 지금 넘고 있거든요. 음흠. 예, 그때 왜냐하면 이제 유증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정말 팽팽합니다. 공급이 늘어서 안 된다. 아니다. 공급 늘기 어렵다. 근데 이걸 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비용항공사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그래프 보시면 확실히 어쨌든 많이 올라왔어요. 이 여객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급격하게 좀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지표 자체가 이 예전과 비교 절벽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지금 대박이네요. 예, 급격하게 좀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 저 수치가. 그래서 저런 이제 증가율이 조금 이제 또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체크하실 건 운임 같아요. 항공은. 네. 그래도 한 몇 프로까지 따라온 한 80% 정도까지는 따라온 건가요 지금? 여객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 절반이요? 근데 증가율이 이제 엄청난 거죠, 사실. 아. 이게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예, 2019년이 이제 그때가 코로나 전이잖아요. 음. 그때 수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조금 회복이 알겠습니다. 됐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네. 다음 보고서는 이제 요거는 그 NH투자증권의 김영환 고남인 연구원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음흠.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외환시장. 예, 외환시장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셨는데 연초에 정부가 이제 글로벌 스탠더스에 부합하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좀 내놓겠다라고 했고 코리아 프리미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프리미엄. 예, 프리미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와, KD가 아니라 KP. 예. 원년으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이제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 허용.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외환거래 이제 좀 해외에서 할 수- 직접 예, 트레이딩 할 수 예, 있다는 거죠.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 네. 그리고 추후에 봐서 24시간 허용하겠다. 입사징 해야 예.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시장 인프라 확충인데 이제 본격 시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로 지금 목표를 좀 그러니까. 잡고 있고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정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작년부터 금융시장 제도 개선 발표를 정리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작년 12월 20일 날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서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 사실 이거에 의하면 상장이 거의 쉽지가 않아요.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하는 게.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이 1월 24일 날 이제 언급이 됐고 네. 요번에 이제 그 글로벌 스탠더스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배당 받으시려면 이제 배당락이 아마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내가 배당금 확인한 다음에 네. 배당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배당도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배당납부터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진짜 착한 거야. 네, 응? 이게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대충 잡고 가는 오. 거죠. 대충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래소도 이게 예상 지수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알 수가 없죠. 배당금을 얼마 줄지 모르니까. 투자자 진짜 착해.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지수 왜곡 현상은 있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뭐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뭐 이런 개선안이 이게 또 지금 계속. 몇 개월 만에 다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갑자기 지금 나온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뉴스 플로우 보잖아.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시장에 이 IPO 뭐 조그만 거 지금 상한가 친다 그런 뉴스들도 네. 큰 것들이 다 지금 포기해 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수급가 공모 시장의 수급가 공급이 완전히 이게 불균형이 또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여파가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이런 제도의 개선들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즉각적인 시행되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네. 유예 기간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게 다 개선이 되면은 꽤 영향 줄 네,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이제 보시라고요. 예.
그 일련의 정책은 이제 OECD 주요국들 중에서 한국이 진짜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목표다. 음흠.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네. 경기 민감형 산업구조, 설비 투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이익 변동성이 크다. 또 지배구조 이슈, 낮은 외국인 접근성. 근데 이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경기 민감형, 뭐 높은 이익 변동성 이거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좀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 네. 이 두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 정책 개선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모멘텀들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게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보면 글로벌 PER 보면 터키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음흠. PER이 지난 이제 몇 년간 5년 평균이에요. 정말 낮긴 낮아요. 저희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로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만도 만만치 않거든. 네, 대만도 만만치. 그리고 경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데 저기 반도체 IT 빼면 뭐가 있어요 대만에? 뭐 해운 정도 있죠. 해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없죠. 거의 없죠. 그래 그거 경기 더 타지 저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배구조로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네.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마 아시겠지만 배당 성향이 거의 꼴찌입니다. 네. 여기 이제 MSCI 주요 국가 지수 중에 이 5년 평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할인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솔직히 있잖아. 꼴찌는 좀 그런 거 아니야? 꼴찌. 야. 주요 국가 지수 중에서 이제 아니 옛날에 우리 반에서 60명 중에 꼴찌 하기도 힘든 거야 그거. 운동부도 있고. 아이고 그거 운동부가 나옵니까? 아, 보통 이제 운동부들은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네, 예. 거의 수업 시간 안 들어와요, 아예. 네. 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차범근 선배는 네. 수업은 꼭꼭 들어왔다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 선배님이거든.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체육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니네 선배 범근이 임마 공부를 안 했어도 수업은 꼬박꼬박 들어왔었어. 아, 저희 때는 하여튼 그냥 저 운동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저 출석 부르고 바로 이제 운동하러 가고. 아, 근데 그래 어쨌든 얘기해. 꼴찌는 하기도 힘든 건데 저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근데 저렇게 꼴찌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착하다는 거지. 아니, 저렇게 아니 꼴찌도 뭐 아슬아슬 꼴찌도 아니구만 보니까. 이 지금 꼴찌 바로 위에랑 차이가 최근에 격차를 많이 줄인 거야 조금 저것도. 줄이- 저게 줄인 게 줄인 저거. 거야. 이제 아니 저기 이제 5년 평균이니까 아마 이제 아.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좀 올라왔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래도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그냥 그 전에 얼마나 낮았다는 건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당 성향이.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아.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외국인 접근성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이 두 방향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은 추가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고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 외국인들은 시총 대형주 위주로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시총 대형주 비중을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마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M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KTNG부터 해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이런 정책 기조가 이들 펀드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행동주의 테마 부각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네. 이런 자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좀 변화는 생기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이 좀 있는데 엊그제 저녁이었나요? 그 지주사 그거 한번 저희가 다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지주사.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났어요. 하지 말라. 결론이. 네. 와,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아, 증권사 소속인데 그 하이투자 증권이었나? 하여튼 거기 얼눌리는데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그 누구야? 자주 좀 모셔봐. 솔직하게 제가 좋지.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지주사 담당 애널리스트야? 그렇죠.
그런 신박한 애널리스트가 있나? 아 저는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저희는 고마운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와 그래서 이제 지주사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더라.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차전지하면 야 2차전지 앞으로 성장하니까 하이투자 이상원 부장이네. 이상한 부장이.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지주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쯤은 네. 안 바뀔 것 같죠,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개인 투자 뭐 어쩌면 이제 형님은 그래도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주사 뭐 이렇게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뭐 쉬운 데도 많은데 왜 어려운 종목 하냐 이런 취지고.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분은 한대요.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마 엊그제 월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지주사 관련해서 이 정도. 지긋지긋하지 지주사들.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하더만 이거 보니까. 지긋지긋해. 네. 그래서 뭐 지주회사 전환을 이제 한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큰 기업들 가운데 뭐 LG, SK 이런 데가 아마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들 보니까 와 이제 많이 당하셨겠더라 개인 투자자들. 예,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그때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주사 전환 때. 회사 나눠 쪼개고 갑자기 지분율이 자기도 뭐 지주사 하나 같이 있지 않나? 현대중공업 지주 그거 뭐 HD. 네. 뭐. 있어요. 그거랑 한국조선해양도 지주사잖아요. 중간 지주. 네. 자기는 중간 지주도 있고 오리지널 지주도 있네. 그것도 한 지주에 두 개를 갖고 개나. 있구만. 그것도 바벨이냐? 야 드물다. 맞아요. 두 개 있어요. 난 두 개가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HD 현대랑 한국조선해양 이름 같은 게 하나가 있냐고요. 거죠, 같은 거. 야, 나 이제 깜짝 속았습니다. 근데 HD 오늘 내가 운동하면서 신문을 이렇게 보거든. HD 실적이 좋다며. 실적이 좋은데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대주주 회장님 있잖아. 있잖아. 대통령 선거 나왔던 정몽준 회장이 24% 갖고 있더라고. 20몇 %. 그리고 그 2세 있잖아. 아들. 정몽준 아들? 거기가 5점 몇 % 갖고 있더만. 정몽준이요. 네. 정몽준 회장 네. 아들. 예. 그래서 20몇 %, 5% 그래서 딱 보다가 야 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이거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 참고하세요. 네. 지금 제 회사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가 그래요. 그렇지. 상속. 어디 HD 현대가 아니라 HD 현대가. 아이고야. 가만히 보자 얼마야 지금. 거기가 25% 5%예요. 20몇 %하고 뭐 5%인가 HD 현대. 아니 뭐 꼭 그렇다고 주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어. 아직 근데 좀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정몽준에서 정몽준이어로 갈 때. 정몽준 의원만 해도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한번 찾아볼까? 연세 연세 꽤 되셨겠지. 대통령 나온 게 언젠데. 그래도 거의 막내쯤 아니에요? 정몽준 회장이? 거의 70 가까이 되셨을 걸. 70은 넘으셨겠죠. 70이면 뭐 51년생. 51년생이면 70 넘었네. 1년 둘. 그럼 슬슬 그러네요. 슬슬 뭐 아니 슬슬 승계 승계 이런 거 이제 해야지. 준비해야 된다.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주사 우리도 좀 지배구조 조금 클리어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가 엉망이더만요. 거기가 진짜. 우리는 될 게 아니야. 인도가 진짜 엉망이에요. 인도 얘기 좀 듣는데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도 그걸 좋아한대요. 왜? 뭔가 하여튼 좀 구린 이 관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전문 경영인이 있고 그러면 걔가 갑자기 뭐 이거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맡고 있으면 말이 새나가지도 않고 한 번에 그냥 쫙쫙 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도 예전에 사실 뭐 그랬죠 뭐 그죠. 이렇게 회장님 한 분 있고 뭐 아들 숫자대로 계열사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인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다니 그룹. 아다니? 가우담 아다니. 우리가 아다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락해서도 뭐 세계 10인가 그렇던데. 근데 어떻게든 아마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굳은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뭐 모디 총리에. 그렇죠. 어쨌든 인도 정부가 해야 될 뭐 예를 들면 무슨 도로 건설, 항만 뭐 이런 인프라 건설 같은 거를 이제 세금 걷어 세야 되는데 세금이 아예 안 거치니까 그냥 그 기업에 그냥 좀 이렇게 옛날에 뭐 우리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그랬잖아. 뭐 그런 측면이 인자 좀 있죠. 깔아야 되겠어. 야, 근데 대신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건설사인데 퍼가 300 몇십 배. 깜짝 놀랐어요. 챗GPT야? 건설 챗GPT로 건설하니? 그리고 이게 몇 배야 그랬더니 300 몇십 배 막 무슨 발전 뭐 이런 회사인데 발전 에너지 이런 우리나라 한 5배 10배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또 거기도 한 200 몇십 배 막 이렇게 되고 완전 성장주예요. 그런 스토리는 3프로TV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트 다 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그 로고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어디요? 염탐정. 증시험 탐정. 로고는 이제 저희가 AI에 맡긴 거죠? AI예요? 염탐정 로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 딱 해서 이제 증시험 탐정. 카피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상승 폭은 뭐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죠? 비슷비슷. 네, 코스피가 한 0.8 정도, 코스닥이 한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2,500 넘기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나 한 2월 왜요? 아니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누구요? 정프로. 저요? 피부가 좀 이렇게 약간 안면 홍조가 있는 것 같다. 지금 4년째예요. 오늘따라 훨씬 빨개 보이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 굉장히 빨개 보이는데 여기가 빨개. 그러네요. 그제? 이코 오늘따라. 이쪽하고 이쪽이 약간.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안면 이 안구 건조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갑자기 또 분위기를 또 그렇게 하시면 아니 걱정돼서 그렇지. 그게 이제 어. 안면 홍조와 관련돼 있는 안구 건조는 그 무슨 증후군이 있는데 또 까먹었네. 하여튼 거기에 있고 저는 또 안검 연축이라는 또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심각한 거지. 그 이제 요 얼굴 근육과 관련된 근데 내가 보니까 SY가 떠난 지가 지금 한 2달 됐지. 가까이 되죠. 야, 한 달까지는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 화색. 아니 코를 하더니 얼굴이 막 펴.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시 하강곡선을 거. 그래요? 보니까 확실히 있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명현 반응이라 그러나 그 있잖아. 굉장히 안 좋다가 뭐 자기 확 좋아졌다 다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 내가 자기 진짜 좀 챙겨줄게. 기력 주말에? 보충. 내가 뭔데? 한 달 전에 한 3주 전인가 내 친구가 내 제 되게 친한 친구가 강화도에서 갯벌장어집을 해. 응? 와 먹었던데 야 내가 먹어본 진짜 진짜 야 이게 너무 자기 민물장어하고 갯벌장어 완전 다르다. 뭐가 달라요? 민물장어는 물컹물컹하게 들어가면 갯벌장어는 꾹꾹 씹어야 될 정도로 쫀득쫀득해요. 응? 이 먹을 걸로 뭔가 건강을 해결하려는 이 아저씨들. 아니 먹어보려니까 진짜. 아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액기스를 줘. 그 뼈 난 이제 너무 싫어, 장어 진짜. 잡고 해서 액기스 있잖아. 그런 거 잘 드세요, 우리 싫어요. 염사님? 너무 싫어요, 전. 막 저는 장어 그런 민물장 사슴피 이런 거 드세요? 아니요. 먹어보려니까. 거기 강화도 가면 오른쪽으로 쭉 가다 어제연이라고 있어. 그 어제연이는 무슨 뜻인 줄 알아? 어제 연 듯한. 이름이 어제연이에요? 어제연 숯불장어라고. 근데 왜 어제연이냐 그랬더니 야 장어집 원래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구리다 이거야. 그래서
어제 연 듯한 아, 장어집이다. 그래서 어제연이라고. 아 거기 또 오신다는 분 또 많네 갑자기. 진짜로. 거기 족구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 우리 한번 갈까? 시황하는 박근영, 박근영, 박병창, 아니 그 박재영. 이사 다 해가지고 한번 갈까? 아, 이선엽 이사까지 해가지고. 아 이사 특집으로. 이사 팀, 그 다음에 이사 아닌 팀 해가지고 꼭 족구 함께 할까?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하물며 거기가 네. 차은우네 집이야. 차은우네. 뭐야? 차은우. 차은우 집이 그거예요? 차은우 아빠가 내 친구야. 진짜? 아 출연 한번 시켜 그러면. 그래? 아 차은우 한번 나오면 차은우. 난리지. 아니, 차은우가 난리 그렇게 나. 유명하냐? 나는 차은우 몰랐어. 아우 진짜 답답해. 차은우 한번 나오면 어. 실시간 아마 30만 난리 벌 난리 거예요. 나죠. 그래? 만찢남이잖아요. 만찢남. 아 장난 아니에요. 아, 나 실시간 솔직히 나 차은우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아 형님. 와 차은우 나오면 진짜 실시간 30만. 팩트로. 여기 난리 날 거예요 앞에다. 그냥 앉아만 그 계시는데. 정도야? 그럼요. 차은우가 우리나라 지금 남자 뭐 아이돌 중에 그러니까 국내 활동 위주로 하는 아이돌 중에 최고예요. 그래? 아이고 답답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나 왜 진짜 몰랐어. 얼굴 나 차화연을 알지? 누구요? 차화연. 차범근이는 알고 계시고. 차범근, 차화연. 예, 그 얼굴 탑 그 계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성일에서 뭐 누구 이어지는 뭐 장동건 이렇게 있잖아요. 원빈. 차은우야? 네. 그다음 차은우예요 지금. 아 형님. 아버지는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은우 빨리 모셔. 엄마가 이쁘다. 엄마가. 아 차은우 빨리 모셔오시라. 아 그래? 예, 차은우만 반응도 모셔오면 한번 보고. 뭐 증시 4천 가구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고 차은우 나면 무조건 그럼 대박입니다. 우리 구독자 한 20만 느나? 무조건 늘어요. 그래? 예, 10대 20대. 아 카톡 형님. 보낸다 지금 카톡. 아 들어와 차은우가 있어 나. 지금. 차은우가 와야지. 아 지금까지 누굴 모신 거예요? 아유, 하여튼 여미사님 아침 네네. 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 네, 하여튼 저 장어, 갯벌 네. 장어는 우리 저 형님이랑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여미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